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각종 지표를 보면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으며 거품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일기 신도시와 일부 경기도 및 대전과 대구 등의 집값 거품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오전에 하락으로 출발했던 코스피와 아시아 증시가 상승 반전하였고 달러와 금, 은, 유가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두더지 사태로 단기 전망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두더지 사태가 확장되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또 제3국 국가들의 두더지 사태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상투 빠져나와라. 폭락하면 탈출구가 없다. 지금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부동산 거품과 헐값 매입 시의 차이, 그러니까 상투장과 바닥장. 자, 지금은 뭐 더 뛰든 어쨌든 전형적인 상투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자, 2009년, 2013년 이렇게 떨어졌죠. 자, 1번 바닥장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 서울 보세요. 여기 1,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현재 뭐 이제 보합권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거나 신고가 중이고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그나마 여기서 또 최근에 이렇게 뛰어서 한 이 정도. 자, 9억 상투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9억짜리가 원래 9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4.5억에서 9억으로 올라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상투고요. 매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생각해 봐야 할 지금 타이밍입니다. 매수를 고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오르면 조금 올라가고 떨어지면 정말 대폭,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대폭 폭락하는 그런 위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셔야 하고. 그건 똑같은 9억인데 만약 이때도 9억짜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9억 바닥장은 달라요. 왜? 14억이 9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4.5억이 9억으로 올라간 9억하고 14억이 9억으로 떨어진 9억하고 이건 천지 차이죠. 10억 차이나 나는 상황 아닙니까? 자, 부동산 이때는 헐값이에요. 당연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때 왜? 이 바닥장에서는요. 오르면 대폭 상승하고 진짜 대폭 상승해내요. 떨어지면 소폭 하락하는 그런 장세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대폭 하락하고 오르면 소폭.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떨어지면 대폭 하락, 올라가면 소폭 상승. 부동산 매수의 적기가 언제일까요?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급할 거 없는 투자자라면 1년에서 한 4년까지 또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계속 좀 관망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시세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기를 권합니다. 일단 지금은 실거주, 저평가, 경기도 쪽은 저평가 아파트들이 그래도 꽤 보여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 일부 보이긴 하지만 찾기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 위에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세요. 사실상 실거주 저평가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권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4월 총선 추가 대책이 이제 나왔을 때 이때는 금매, 무조건 금매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여기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잡아야 할 사람들 좀 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는 4월 총선 이때쯤에서 좀 더 추가 대책이 나오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금매를 잡아라. 그렇지만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에요. 솔직히 지금 12.16 대책 그 이후에 추가 대책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총선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집값 올리기 작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히겠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올 하반기 이때 만약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이제 정책이 나온다면 집값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때 하반기 때 금매를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이제 저울질해야겠죠.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1년 이후에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1년 정도 꺾이면 집값 심리가 중요해요.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심리가 꺾이면요. 그 다음에 백해무익입니다. 역시 금매 기준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계속 꺾이게 되면 2, 4년 후 사이클, 즉 사이클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정리하면 이게 총 6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언제 잡을 것이냐는 여러분들 판단이지만 나는 1번 이거라고 보여지고요.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별로 안 좋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과거 3년처럼 집값 주도 성장을 한다. 희망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부동산 시세 어떻게 흐르고 있나? 지금 현재 판세를 한번 봤어요. 강남은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죠. 서울 재건축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보합권에서 이제 서서히 하락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주요 지역은 아직도 상승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용성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이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 그리고 경기도의 이제 수용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방 지역, 풍선 효과로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더지 사태로 상승폭이 기대치만 못 미치고 있죠. 인천은 정말 집값이 지금 많이 뛰고 있는 중이에요. 집값이 원래 쌌던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인천은 실거주자 중심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 지금 역세권 중심으로 매수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송도라든가 신도시처럼 많이 오른 곳은 비춥니다. 자, 세종, 대전, 울산 강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어요. 특히 세종과 대전은 계속 지금 뛰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이 뛴다. 그럼 공무원들이 투기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산, 대구는 하락 반전한 곳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판세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거 사람 발자국처럼 딱 생겼죠. 자, 두더지가 뭐냐 또 물어봐요. 저번에는 비둘기 하더니. 자, 최근에 유행한 거 바로 두더지, 비둘기. 이것은요 AI를 속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단어 선택이에요. 자, 부동산 하락,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량 축소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이 두더지 때문에. 부동산 풍선 효과가 생각보다 확장되지 않고 상당 부분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투자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솔직히 위험했어요. 이번에 220 대책 이것 때문에 아마 풍선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두더지 때문에 그나마 큰 효과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상승 중인 건 맞아요.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강남권, 한강권, 도시권이 거품이 제일 심하고 상투고요. 그 다음에 서울 1, 2기 신도시와 광역시 전체 세종시, 여기는 아주 심각합니다. 서울만큼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그 다음으로 심각하고요. 자, 지방 군소도시는 거품이 약합니다. 부동산 지류밭이 널려 있습니다. 총선 후에 정부가 아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두더지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이거 지금 장담 못해요. 지금 잡혔다 안 잡혔다, 이 국내적으로도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물론 국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해외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값 거품 사상 지금 사상 최고예요. 이것도 지금 부정적이고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전세가율이, 집값이 뛰음으로써 전세가율이 낮아졌고, 이게 바로 집값 하락 요인, 지류밭이 널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음 풍선 효과 지역은 수도권 돌아 다시 강남으로, 제가 우려한 게 이거예요. 이거 경기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또 상대적으로 서울이 싸 보이기 때문에 서울 사고, 그러면 당연히 강남은 또 뛸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됐어요. 내려올 줄 모르는 아파트값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경신했습니다. 인천일보. 4년 만에 빈손으로 13억 원을 만든 38세 직장인, 세상에 얼마나 집값이 많이 뛰었으면 빈손으로 13억 원을 부동산으로 만들었대요. 4년 만에. 정말 이거 반성해야 할 문제예요. 반지하 월세방 탈출기.
법인의 쓸어담기식 아파트 투자 증가 정부가 주시해야. 주시하면 안 되죠. 이 법인 이 사람들 구속을 시키든 아니면 세금을 왕창 때리게 하든 초강력 대책을 써야지 왜 투기하게끔 나눴습니까? 정말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생략할까요? 자, 그 다음에 집값 폭등 잡겠다던 정치권 알고 보니 지 이속만 챙겼다.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어요. 다 5억 6억씩 뛰었다는 거 다 아시죠? 누구 하나 서면필에 서서 집값 잡아야 한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220 대책의 두더지 여파로 거래시장이 한산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 자, 두더지가 덮친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 거래 지표 일제히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아직도 두더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 제가 앞으로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자, 내 집 마련 총선 직후를 주목해라. 정말 그래요. 총선이 끝나면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 집값 잡기를 포기한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집값 잡기에서 특사경도 확인하고 거래질서 도우미도 운영하는데 부동산 대책이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면요 이거 하나만화예요. 쉽게 말하면 쇼를 한다라고 보여지죠. 총선에 표는 얻어야지 집값은 떨어뜨리기 싫지. 한숨 거진 제주주택시장 아파트값 하락 속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든가 최근에 광풍 불고 있는 대전, 인천 이런 데들 너무 지나치게 또 폭등하게 되면 재주장 날 수 있어요. 경기 인천 지역 매매가 변동률 예전보다 확 줄었어요. 보세요. 수원 0.30, 용인 0.25, 광명 0.18, 구리 0.16 전반적으로 0.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1, 2사 자리죠. 서울 주요 지역도요. 0.16, 0.25 이렇게 주로 강북의 노도강 그리고 구로구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강남 쪽은 하락하기 때문에 거의 제로 선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있죠. 매매 거래 지수와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보시면 파란색 보세요. 약간 횡보와 비율만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중인데 강북은 좀 올라가는 중이고 강남은 더 많이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리고 전망 지수도 비슷해요. 서울 파란 거 떨어지고 있고 강북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강남은 떨어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추이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11월 대비 현재 1월 2월 달 지금 어떻습니까? 매매가 확 많이 지금 내려앉은 주저앉은 모습이죠. 자, 이 상대적으로 노도강, 성북 이 일대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나머지는 급추락이죠. 급추락. 오른쪽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추이를 보시면 자, 거래량이 1만이었던 게 2,000대로 2월 달에 확 줄었고요. 마영성 강남 상구 자 1700, 1200대가 지금 200대, 100대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서울은 50%로 줄어들었고 이쪽은 90%로 줄어들었어요. 마영성 강남 상구는. 자, 코스피하고 서울 아파트 거품이 얼마나 심하느냐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여기 떨어졌다가 바로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온 거예요. 코스피 지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제자리예요. 제자리잖아요. 오히려 좀 많이 내려왔죠. 자,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즉 부동산 거품이 엄청 심하다. 이거 일본입니다. 91년에 꼭지를 찍고 계단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2015년, 15년에 조금 이 정도 반등해서 이 정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여기 떨어졌고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일본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부동산 무리하게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종대전 인천 아파트값 보시면 세종 1.51 엄청나게 뛰고 있죠. 대전 0.75 인천 0.40 지금 빅3를 말하라고 그러면 세종, 대전, 인천입니다. 제주도는 그에 비해서 작년 3월 달에 플러스가 돼 있었는데 19년 3월부터 계속 재작년 3월 달에는 올랐지만 작년 3월부터는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폭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집들이 지금 풍선이 둥 떠다니고 있어요. 거품이 터질 일만 남았네요. 정부는 집값을 자꾸 다 누락하고 있지만 전국 집값은 매일매일 신고가를 찍고 있으며 그동안 오르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상승이 번져가는 흐름입니다. 두더지 상승 사태로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변곡점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사이클상 대세하락의 위험이 도래할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 변수입니다. 감사합니다.